진동이 되네요. 뭐 대통령 진짜? 장동혁 의원이 당선됐네요. 와. 아이고야. 여튼 새로운 리더십이 저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됐기 아이고야, 때문에 이거 저는 뭐 머릿속에 잘 하얘지는데? 됐습니다. 이건 뭐, 이따가 예, 얘기하고요. 예. 예. 일단 하여튼 장동혁 당 대표가 당대표가 됐어요. 저 야. 기사를 못 봤는데 기사를 못 대단하다. 봤는데 몇 어떻게 몇 된 겁니까 퍼센트지? 도대체? 야 진짜 야, 제가 볼 때 앞으로 여야 간의 관계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가 기대가 되네요. 야. 자, 오. 50.2%. 50.2%. 박빙이었네요. 야, 박빙이었네요. 네, 근소한 차이로 2,366표 차. 자, 그렇게 대단하다. 된다면 와. 앞으로 당 이제 또 앞으로 국민의힘 당이 굉장히 시끌시끌하겠네요. 더 시끄러워지겠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일부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요번에 전당대회가 탄핵의 찬반 구도였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저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 저희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은 뭐냐면 탄핵에 대한 건 이미 저희는 대통령이 헌재에서 결정돼서 파면됐잖아요. 그리고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잔인하게 급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야당의 존재 이유는 뭐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언론에서 전한길, 그다음에 또 윤석열 이런 부분을 더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가 탄핵의 강과 탄핵의 늪에 빠져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실한 게 뭐냐?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계속 민주당의 프레임, 내란과 극우 프레임으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화가 나는 거야. 왜냐? 저 또한 광장에서 거리에서 외쳤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서 한 30번에 가까운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행태, 그리고 탄핵이 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합니까? 죄를 짓지 마라,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렇게 외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그게 극우다, 그게 내란이다. 그래서 저마저도 그런 프레임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결정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이게 일종의 쇄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혁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극우나 내란 프레임으로 갈 텐데 정작 당원들의 입장은 이게 좀 달리 해석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 면회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장동혁 후보 이제 당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바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당원과 국민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워딩 자체는 좀 그런 여지가 분명히 조건이 붙더라고요. 뭐 바로 가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아마 언론이나 오늘 당장 나오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면회 갈 거냐, 뭐 이거 나올 거 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소위 말하는 친윤 구주류가 승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찬탄 반탄 뭐 그것도 저는 크게 보면 있었지만 일단 결선에는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가 올라갔다는 건 일단은 뭐 반탄 후보다라고 우리가 뭐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그 카테고리를 지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안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솔직히 친윤 구주류와 김문수 후보와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오면 친윤 구주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할 수도 있다. 본인들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본인들도
지역에서 공천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러한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하나의 그냥 뭐 그 사람들의 뜻을 투영하는 투사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기엔 너무 정치 어떤 경험이 너무 짧고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4년도 못 했거든요. 1.5선인데 1.5선인데 뒤에 뭐 거의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 임기로 하면 4년도 못 채웠어요. 근데 이런 뭐 저는 뭐 어떤 그런 초선 의원이나 1.5선의 의원이냐에 대한 뭐 폄하는 아니고요. 이제 그 보수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정말 어떻게 끌고 내년 지방선거라는 또 큰 산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잘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정말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정말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진짜로. 제가 한마디 해도 네, 말씀하십시오. 네. 실은 제가 이제 많은 의원들 분들한테 제 패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격려 전화를 주고 어떤 분들은 야 좀 너무 좀 나갔어 그러지 않아 그런 식으로 또 교정을 해주고 싶어 하신 분들이 전화를 줍니다. 다양한 의원들께서 전화를 주는데 지금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했을 때 이른바 구주류가 김문수가 아니라 장동혁에 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외로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의외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난 그러니까 솔직히, 뭐냐면 진짜로 장동혁 후보는 실은 지금은 이 구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직과 바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바람이죠.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주 4주 전에 봤으면 그때는 김문수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참 권력이란 게 참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파면됐잖아요.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장동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른바 구주류인 윤석열 찐윤 쪽에서 도왔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없었고 굉장히 저는 이번에 이제 장동혁 후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본선과 결선에 있어서 이미지 제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안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패착이었어요. 패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합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가 거칠다. 좀 나아갔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일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딱 중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어떤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조금은 기존에 못 봤던 어떤 과격한 모습, 연설에서 그런 부분 등이 국민들한테는 뭐 그 메시지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더 남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장동혁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도 좀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지금 소수 야당이잖아요. 소수 야당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전국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특히나 지금 뭐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말 삐걱거리는 모습 초반부터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행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하향세가 멈춘 것은 저는 이건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반사 이익을 못 받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과연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1년 동안 어떠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까? 진짜 좀 야당다운 야당. 그게 뭐 본인이 말한 만큼 뭐
잘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장동혁 대표에게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찾지는 못했었고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는 한번 좀 행보를 좀 지켜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좀 과격한 이미지밖에는 솔직히 없어서 그분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아직은 제가 데이터에게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일단 대표가 되셨으니까 뭐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고 진짜 기대 반 우려 반 저는 그런 눈으로 한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에 무슨 전당대회가 있거나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나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셨던 분들이 당선이 다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나오셨나요? 네. 나왔어요. 저 봤어요. 그래요. 맨 마지막에 출연하신 분들이 다 당선이 되셨네요. 하여튼간 뭐 여기가 옮기가 여기 이 자리가 명랑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케줄을 보고 알았어. 그 남들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요. 이거 편집해야 돼. 이거 우리만 알고 있어. 그리고 전화로 하시면 안 되고 꼭 나오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 성지였네. 여기 성지순례 해야 되겠네. 진짜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이 다 당선. 여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성지였네. 몰랐네. 맨 마지막에 나오신 나중에 분들이 김기현 다 대표님 됐어. 혹시나 최고위원을 당대표 나오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셔야 돼요. 꼭 유병수 차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이죠 제가 이렇게 꼭 확인한 다음에 나오셔야 되겠네. 마지막에 나오시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만 빼고. 하여튼 뭐 아니 저 하나 궁금한 게 앵커님은 예상하셨어요? 예?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했어요. 저는 예상 못했어요. 저도 어제 그제 방송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저는 토요일 날 근소하게 되는 김문수 후보를 점 찍었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 안 그래도 뭐 지인들하고 모여 있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들하고 모여 있는 자리에부터 그랬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근데 제가 일요일 날 그러니까 TK 쪽에서 바람이 불더라고요. 일요일 날 제가 기자분을 만났는데 물어봤죠.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니까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장동혁 후보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속으로 조금 의아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되물어봤었는데 결과가 또 이렇게 진짜 뭔가 호불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냥 뭐 그건 별개로 조금 그런 바람이 진짜 불었긴 불었나 보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조직대 바람의 싸움에서 바람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에 TK 쪽에서 좀 또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정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좀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너무 이념에 경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이 못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변하는 거 봐요. 저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야당도 이제는 윤 전 대통령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속 윤어게인 하시는데 그래서 윤어게인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너무 일방의 이념에 경도된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말고 확장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모르겠어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끼리. 근데 국민의힘 똘똘 뭉친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이제까지. 이게 장동혁 후보가 하는 똘똘 뭉치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중도가 빠져나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자들이 왜 빠져나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지금 지방선거를 두세 달 앞뒀다. 그럼 중도 포지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이 존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상대의 프레임 안에서 싸우다 보면 100점 100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전환길로 상징되는 그리고 구구와 아스팔트란 그런 용어, 내란과 구구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그 거리와 광장에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을 그렇게 폄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전환길 전 강사가 얘기했던 전환길 강사가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해서 우리가 졸졸 따라간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지점에 있어서 전환길 전 강사가 좀 거칠게 표현한 면이 있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저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헌재 결정은 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은 불이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무조건 정의다. 이 도식적인 구도에서 이분법적인 구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겁니다. 나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거 다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너무나 민주당은 편하게 극우,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당내에서 먹히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김기웅 대변인 요즘에 유튜브 하시죠? 네, 유튜브 아주 수수하게 합니다. 본인 좀- 유튜브 채널을 좀 열었어요? 홍보 좀 하세요. 진짜요? 홍보 좀 하십시오. 몰랐어. 홍보 좀 하십시오. 예. 아니 제가 뭐 유튜브를 한 지 한 40여일 되는데 네. 27,000 벌써? 네. 와우. 강펀치 지금 3만 도달하는데 몇 개월 걸렸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왜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되게 성실한 땀에 배반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제가 볼 해야지. 때는 조국이 키우고 있습니다. 조국이 여러 사람 키우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 댓글로 네. 김기웅 대변인 몰랐네. 주소를 저희가 저도 구독할게요. 진짜요? 내보냈습니다. 네. 김기웅 TV고요. 사실 김기웅 제가 이제 TV. 아침에 흥 기자. 네. 아침 6시 하고 밤에 10시 하거든요. 오. 그래서 조금 진짜 이걸 부지런하다. 하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그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구독 바로 하셨던 당원들 분들이 많네. 그래요? 네. 당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가 변화를 좀 느낀 게 뭐냐면 게시판에 장동혁, 김문수를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세요? 9대 1입니다. 조회수가 아니 그 어떤 게? 여론조사를 하면 그게 달라요. 9대 1입니다. 8대 2, 9대 2. 그런데 저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장동혁 지지하는 사람들만 와서 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개딸 분들도 가끔 오거든요. 막 욕하고 있다 가고. 그런데 제가 이걸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인 당원일 관심이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김문수 후보보다 장동혁 후보를 원사이드하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튜브 여기 진짜 강펀지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사이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죠.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그 여론조사의 격차와 지금 최근에 한 달, 2달 동안에 벌어진 유튜브 여론조사하고 갭이 있는데 결국 누가 맞췄느냐? 유튜브가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가 뭐냐? 바람과 조직의 싸움에서 바람이 이겼고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가지는 숙제가 많다는 건 맞는데 간단합니다. 지방선거에 김문수 간판으로 해서 이기느냐 장동혁 후보의 간판으로 해서 이기느냐 했을 때 당원들은 장동혁을 손을 들어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피드백이 빠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뭔가 뭔가 여론을 조성하고 그 여론이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도 구독 받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몰랐습니다. 네. 진짜 1시간 30분 30분. 가까이 해버렸네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모시고 또 아니 우리 셋 다 동갑내기예요. 저희가 다 셋이 다 동갑입니다. 동갑. 이렇게 참 만나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친구. 모임 한번 해야 돼. 한번 모이죠, 뭐. 김기영 TV에서 광펀치도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합니다.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이런 커튼색입니다. 홍보를 해주세요. 당연하죠. 해주세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키잖아요. 광펀치가 나와. 알고리즘에 내가 그냥 빠져 있어. 제가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한 번만 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부탁.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2번 누르시면 두 분 안 돼요.